4월 8일 9시 40분입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조금 소폭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1.2% 이렇게 하락 반등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미국장이 조금 이제 낙폭을 줄이고 보합으로 거의 유지된 게 이제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뭐 이게 이제 계속 그러면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느냐 하면 뭐 그건 전혀 아니죠, 그죠? 이게 지금 뭐 미국 관세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해소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9일날 이제 그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뭐 뒤엎지는 않은 거죠, 그죠? 뒤엎을 수가 없는 거지. 이건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제 국가별로 먼저 발표를 한 다음에 이제 개별 협상을 가겠다 이런 거지. 그거는 이제 협상 전략에서 자기들이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협상을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겠지. 그래서 그걸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제 좀 불리한 조건으로 이제 협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발표를 해버리는 거죠, 그죠? 예. 발표를 안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유야무야 또 될 수가 있거든, 협상에. 그래서 먼저 일단 질러 놓는 거죠. 질러 놓고 거기서 이제 좀 깎아주겠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가는 뭐 이미 상당 부분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가만히 돼서 반영을 했고, 제가 어제 올린 것도 뭐 어느 정도 그냥 진정은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상태로서 크게 뭐 추가 하락까지는 안 될 것이다. 이미 이제 25% 관세에 대해서 주가가 이미 이제 반영이 된 것이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서서히 가라앉는 식으로 가겠죠. 급락은 일단은 멈췄고 천천히 이제 하락하는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협상이 잘 되면은 좀 그 벗어나는 그 업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매기고 또 품목별로는 좀 조정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될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관세를 낮출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는 잘 안 할 것 같아요. 품목별로 좀 미국에 조정을 할 것이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보다 관세 더 올라갈 수는 없는 거지. 관세가 이제 좀 다운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좀 혜택을 보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들이 이제 그대로 유지되는 업종들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어떤 기업이 이제 유리하고 어떤 기업이 불리하고, 관세 협상이 잘 됐을 때 그런 걸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그 요동을 칠 걸로 봅니다. 혜택 기업과 불리한 기업들 간에. 벌써 이제 오늘부터 그게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반등폭이 좀 큰 업종들이 있잖아요. 큰 종목들, 그런 기업들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주가는 이제 미리 움직이거든요. 미리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런 거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 내에다가 이제 공장을 지어가지고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관세를 올려서 그 관세를 가지고 또 미국에 또 뭐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 돈 주고 막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미국의 어떤 재정 적자 이런 부분도 이제 해소를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뭐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 경제를 망가뜨려 가지고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뭐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 일부러 공황 상태를 만든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트럼프가 개망난이라 해도 그 자기네 경제를 망가뜨리면서까지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미국 재정 적자를 메꾸겠다. 그럼 미친놈이지 그거는. 그거 하기 전에 경제라는 게 이게 한번 망가지면 그게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한번 무너져 버리면 이게 이제 심리적인 요인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도박수를 쓴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이제 근본적인 그 목적은 그 중국을 견제를 하고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국으로 가잖아요. 중국이 그 세계적인 공장이 되어버렸다고. 그 제조업이 중국이 발달하지 그렇게 되면. 미국은 제조업이 없잖아요 지금. 거의 다가 나가버렸어. IT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밖에 안 한다 미국은. 근데 제조업이 없으면은 일자리가 절대 안 만들어져요. IT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천재 몇 사람이 하는 거지. 그게 뭐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어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떤 기술 중심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는 결국 이제 그 미국 백인들, 좀 못 배운 백인들, 그런 사람들 이제 지지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 제조업이 나가면서 일자리가 다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끌어들이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그럼 미국 내 생산해라. 그러면 관세 안 내도 된다 이거잖아요. 그게 가장 큰 이유일 거예요. 이미 그 발빠르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 생산하고 이거 이제 미국 내에 31조 투자해서 전기차 생산하고 이걸 했는데 현대차도 뭐 지금 관세를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해버렸다는 거지. 그런데 한국에서 만드는 차라든지 뭐 유럽에서 만드는 차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관세를 내야 되는 거지. 근데 현대차는 괜찮아. 유럽에서 만든 거는 유럽에 팔면 되니까. 문제는 이제 한국에서 만든 차는 한국에서 팔면 되고, 그죠? 그런 식으로 다변화 전략을 한 거지. 근데 미국에서 자동차를 제일 많이 파니까, 한 40% 이상 미국에서 파니까, 미국에다 공장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관세를 올려도 크게 영향이 없어. 한국에서 이제 만드는 차가 문제인데, 문제는 부품이야, 부품. 미국 내에서는 그 부품을 거의 못 만들거든요. 한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싣고 가는 거지. 그래서 미국엔 조림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타격을 받는다면 부품이 타격받아요. 부품. 근데 이제 전기차로 내면은 부품이 많이 줄어들어요. 기계차에 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해소될 수 있지. 미국 내 전기차 생산하면. 그게 뭐 괜히 31조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협상 카드는 뭐 뚜렷한 게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다 비슷하게 지금 쓰고 있는 거지. LNG 수입 확대, 이거는 뭐 베트남도 지금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 미국이 결국 이 LNG를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LNG를 팔게 되면은 이 러시아를 상당히 견제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러시아산 LNG 쓰니까 뭐 그거 중동산 LNG 이런 거보다는 미국이 이제 여기에 좀 중점을 두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셀가스 때문에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 미국이에요. 지금 그 LNG 넘쳐난다고. 그러면 LNG를 자꾸 팔아먹어야지만 그 셀가스가 개발이 되고, 그 개발하기 위해서는 또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미국 내 일자리가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LNG 수입이 이제 점점 확대되면 뭐 당연히 수혜 보는 거는 LNG 선박이겠죠, 그죠? 선박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이게 뭐 트럼프가 뭐 4년, 5년 이렇게 계속 해먹으면 이게 사실은 필요할 수밖에 없죠. 배 건조되는 시간이 걸리듯지만 이게 장기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는 거라는 거죠. 뭐 다음 정권이 또 계속 그렇게 유지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조선주는 그다지 나쁘지를 않아요, 지금. 조선주는. 그래서 반등을 할 거라고 봅니다. 조선주 그동안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한 막 100% 가까이 이렇게 올랐지. 최근에 몇 달 사이에 조금 많이 하락은 했지만 어제 막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 가까이 하락했는데 오늘 지금 시간에 6% 가까이 반등하고 있잖아요. 지금 9시 50분인데 괜찮단 말이지, LNG 선박이. 그 선박보다 또 이제 그 선박 만들면 운반을 해야 되는데 LNG를 운반하는 회사가 괜찮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해운 회사가 다 LNG를 운반할 수가 없어요. 해운 회사 중에서 LNG 운반이 가능한 해운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들이 수입이 늘어날 거예요. 이건 이제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용선 부분에서 이제 그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 현대 그로비스 같은 회사 들 수 있어요, 그게. 그 다음에 뭐 페노션 이런 데도 지금 조금 하고는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벌크선이 이런 데는 이제 중심이고 LNG에 좀 특화돼 가지고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게 이제 선박을 확보를 해야 돼. LNG 선박을. 그래서 이 글로벌 공급망이 이렇게 단절돼 버리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면 전체적인 물류의 흐름은 줄어드니까 해운회사들 수익은 떨어져요. 떨어지지만 이 LNG 운반에서 메꿀 수 있는 회사가 있고요. 또 이 LNG만 특화된 회사들은 아무 영향이 없어요. 컨테이너나 이런 벌크함은 운반 안 하니까 LNG만 운반하니까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LNG가 들어오면 이제 이 발전 원가가 절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전력 같은 회사들이 좀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기료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뭐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이런 데서 전기 많이 쓰는 데서 좀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미미하죠. 기본적으로 뭐 철강 자체가 안 팔리는데 관세가 너무 높아가지고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뭐 전기료 그 절감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냐는 거지 그다지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이 이 인프라 투자하는 쪽이에요. 이 LNG 파이프라인이라는 저장 탱크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 다 지금 조선 회사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회사들이 또 괜찮단 말이야. 우리가 옛날에 그 해양 프렌트 같은 사업들 많이 했잖아요, 조선사들이. 그래서 해양 프렌트는 폭망했죠. 폭망해 그 사업 다 접었는데 이 기술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지를 건설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이런 거 해본 적은 없지만 곧 금방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 뭐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조선이라든지 뭐 대우 하나오션 이런 회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망한 기업들이 이 석탄이라든지 정유회사들, GS, 칼텍스, S-오일 이거 지금 안 되는 거지. LNG 들어버리니까 이 석유보다 더 가격이 싸질 수가 있어요. 석유회사도 안 되지. 태양광? 이것도 안 돼. 원전? 이것도 안 돼. LNG가 이거 다 잡아먹을 수 있단 말이야. LNG가 석탄보다가는 친환경인 그건 맞아요. 근데 LNG도 완전히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 친환경은 아니에요. 태양광처럼 완전 친환경은 아니지만 이 단가가 싸니까, 그리고 이 효율이 좋잖아요. 태양광 이런 것보다가는.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 정권으로 가면 이 태양광 같은 경우 뭐 친환경에 띄울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가 뭐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띄워가지고 욕만 얻어먹었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재판하면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 그때 한번 해봤거든. 해봤는데 재미는 중국 사람이 다 봤단 말이야. 중국에 다 돌아버렸거든. 그 다음에 원전. 원전도 타격이 크죠. LNG 들어오면. 단가 측면에서, 그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농산물 수입이 들 수가 있죠. 미국이 계속 이제 하는 게 이 농산물 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외식 물가 하락되겠죠. 원가가 싸지니까. 식품 가격이 하락되고, 그러니까 식품 회사들 좋아집니다. 원재료가. 근데 이제 국내 농가들이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은 이 농민들 막 지지받는 정권이잖아요. 그럼 차기 정권 민주당 넘어가면 이거 안 하려고 하겠지. 농산물 수입은. 대신 LNG 수입 확대하는 대신 농산물은 우리 더 이상 수입 안 하겠다.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불투명하지. 우리가 이거를 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 표 떨어지거든. 정권의 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 요거는 제가 앞에서 이제 그걸 했을 경우에 뭐 어떤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그건 했으니까 그거를 좀 하고요. 뭐 전체 한 60조 정도 들어간다 그러는데, 일본 뭐 대만 들어가니까 우리는 뭐 한 2, 30조 넣겠죠. 그러니까 뭐 현대차가 31조 투자하는 이 규모보다 적게 참여를 하면서 전반적인 관세를 인하를 받을 수 있다면 이거 안 할 리가 없지.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민주당에서 나오든 뭐 정당하고 크게 이해관계가 없거든. 정권하고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 예산만큼 다른 데서 덕을 보니까 그 나쁠 거 없죠. 이거는. 근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이 권한대행이 있지만 권한대행이 이거 협상할 수 없어요. 이건 대통령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한 2달간 대통령이 뽑힐 때까지 2달간은 완전히 꼬라박겠지. 협상이 안 되니까 주식시장 꼬라박는 거지. 계속. 그렇지만 주가라는 게 이제 미래를 대해서 움직이는 게 주가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정당이라든지 그 대통령이 어떤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협상할 쪽이 어느 쪽이다라는 게 대충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보면 이 농산물 수입은 아닌 것 같고, 이 LNG 수입 확대하고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 이게 결국은 뭐 어떤 정권이 탄생이 되든지 간에 주요 협상 테마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